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룬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밤이 되면 이불을 덮어도 마음만 더 무거워지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어둠이 내리면 온통 돈 생각뿐이신 분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마음속 한켠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쉼표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훈계하지 않겠습니다. 힘내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큼은 당신의 가슴을 조용히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참 잘 버팁니다. 밥도 드시고 사람도 만나고 할 일도 하십니다.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갑자기 모든 게 밀려옵니다. 카드값이 먼저 떠오르고 대출 생각이 이어집니다. 밀린 공과금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혹시 내일 걸려올지 모를 전화가 걱정됩니다. 통장 잔액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막힌 것 같은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그 생각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 느낌. 창밖을 보면 불 켜진 집들이 보입니다.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편안히 잠들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큰 돌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배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배가 긴장으로 단단해져 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운데 머리는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잠은 멀어지고 생각만 깊어집니다. 목덜미가 뻐근해집니다.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발바닥이 저립니다. 몸 전체가 긴장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려고 애써온 흔적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었고, 견뎌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텨온 날들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겁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에도 참았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날에도 다시 한번 버텼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든데 돈 걱정 때문에 잠까지 빼앗기는 게 더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음 날이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갑습니다. 다음 날이 무너지면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힘들 텐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시작됩니다. 불안해지면 다시 잠은 더 멀어집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또 잠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밤은 조용히 악순환이 됩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그 악순환을 뚫는 방법이 아니라 멈추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해결을 시도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달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밤의 생각은 낮의 생각과 다릅니다. 밤에는 모든 게 더 크게 보이고 더 어둡게 보입니다. 작은 문제도 큰 산처럼 보이고 해결 가능한 일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밤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당신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당신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약속 하나를 해보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통장을 보지 않겠습니다. 카드 앱을 열지 않겠습니다. 계산은 내일 아침에 나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숨부터 고르겠습니다.
오늘의 나는 나를 돌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혹시 주먹을 쥐고 계셨다면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손가락 하나하나를 펴면서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어깨를 아주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올라가 있던 어깨가 제자리를 찾도록 해주십시오. 턱에 들어간 힘도 살짝 빼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있던 턱을 편안하게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시원한 공기가 콧구멍을 지나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배까지 공기가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걸 느껴봅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 밤은 잠을 위한 밤이다. 이 간단한 문장이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이 신호를 받으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방어 태세를 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말하겠지요. 그래도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숨을 고른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나요? 맞습니다. 현실은 오늘 밤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걱정거리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카드값은 여전히 내야 하고 공과금도 밀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은 대부분 잠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야 생각할 힘이 생깁니다. 잠을 자야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잠을 자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돈 걱정이 많을수록 사람은 밤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궁리를 해봅니다. 이 돈을 어디서 구하지? 저 빚을 어떻게 갚지?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밤의 생각은 대부분 더 커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밤의 생각은 해결이 아니라 확대가 되기 쉽습니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걱정을 키우게 됩니다. 낮에는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밤에는 1000만 원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낮에는 한두 달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밤에는 평생 이럴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밤에는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밤은 모든 걸 확대경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다루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 잠들기 전 할 일을 짧게 적는 것이 잠드는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베일러 대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오늘 한 일을 적게 했고 다른 그룹은 내일 할 일을 적게 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적은 그룹이 더 빨리 잠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 9분 정도 더 빨리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걱정을 종이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뇌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적어놓으면 뇌는 안심합니다. 적혀 있으니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놓아줍니다. 기억하려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음의 짐을 밖으로 옮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서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적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밖으로 꺼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의식 하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밤의 장부 닫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내일 해야 할 일을 딱 3가지만 떠올립니다. 크게 적지 않습니다. 인생 전체를 쓰지 않습니다. 내일 하루만 쓰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 딱 3가지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공과금 확인하기, 은행에 전화하기, 가계부 정리 10분 하기. 딱 이 정도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고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3가지를 마음속으로 꺼내서
마치 종이에 적듯이 공중에 내려놓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을 떠올리면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할 일을 떠올리면서 또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는 내일의 일입니다. 오늘 밤의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그 옆에 한 줄을 더 씁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뇌에게 업무 종료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회사에서 퇴근할 때 컴퓨터를 끄는 것처럼 뇌에게도 퇴근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씁니다. 지금은 잠이 먼저다. 이 문장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잠입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는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걱정이 자리를 바꿉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내일의 종이 위로 옮겨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종이를 볼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그 일들을 처리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돈 문제를 무시하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돈 문제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 문제에게 시간표를 주는 것입니다. 돈 문제는 낮에 다뤄야 합니다. 밤에 다루면 마음이 다칩니다. 밤에 다루면 해결이 안 되고 걱정만 커집니다.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되 만물을 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갑니다. 낮은 곳을 찾아 흐릅니다. 시간과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처럼 흐르면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벌 방법을 떠올리는 것도 숫자를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내일에 나가 쓸 힘을 오늘의 잠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내일에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오늘의 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잠을 못 자는 밤에는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난 끝났어. 난 망했어. 앞이 없어. 이제 회복할 수 없어. 너무 늦었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공포의 언어입니다. 공포는 늘 미래를 확정처럼 말합니다. 절대 안 될 거야. 영원히 이럴 거야. 희망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삶은 확정이 아닙니다. 삶은 늘 변하고 흐르고 방향을 바꿉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도 앞이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십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년 이맘때도 당신은 여기 계실 겁니다. 어떻게든 또 버텨낼 겁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은 본래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흐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어떤 때는 많이 흐르고 어떤 때는 적게 흐릅니다. 지금은 흐름이 멈춘 듯 보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가뭄이 들어도 땅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언젠가 비가 오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그 흐름을 억지로 뚫지 않겠습니다. 대신 막아놓고 있던 손의 힘을 조금 풀겠습니다. 너무 세게 쥐고 있으면 손에 상처가 납니다. 너무 세게 막고 있으면 물이 넘쳐서 다른 곳이 무너집니다. 조금 풀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길이 보입니다. 지금 손바닥을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손가락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 듯 마음을 조금 비워보겠습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 처음에는 이상합니다. 불안합니다. 뭔가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편해집니다.
손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가진 걱정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천천히 흘러갑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하나씩 떠내려갑니다. 카드값 걱정이 떠내려갑니다. 대출 걱정이 떠내려갑니다. 공과금 걱정이 떠내려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멀어질 뿐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저 멀리 보냅니다. 강 저편으로 보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없애려 할수록 더 달아오릅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더 걱정됩니다. 잊어버려야지 생각하면 더 생각납니다. 마음은 그런 겁니다. 밀어내면 더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두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어도 돼 하고 말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역설적이지요. 하지만 마음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걱정이 있구나. 당연히 있지. 이렇게 힘든데 걱정이 없을 수가 없지.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은 잠을 선택할게. 걱정은 내일 다시 하면 돼. 오늘 밤은 쉬는 시간이야. 내일 아침에 나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 잠을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지금보다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야. 오늘 밤에 나는 쉬어야 해. 그게 내일을 위한 준비야. 이제 잠들기 전 가장 현실적인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불 속에서 20분, 3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싸우지 마십시오. 침대는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침대는 몸이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럴 땐 잠시 일어나십시오.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불을 아주 약하게 켜고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의자에 앉아 숨만 몇 번 고르세요. 창문을 열어 바람을 쐬어도 좋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어도 좋습니다. 그냥 잠시 다른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십시오. 여긴 쉬는 곳이라는 기억을 몸에게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여긴 싸우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긴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수면 연구자들이 말하길 침대와 잠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걱정하고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침대를 걱정하는 장소로 기억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을 땐 잠시 자리를 떠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몸에게 이곳은 편안한 곳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쉬어도 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몸은 배웁니다. 반복하면 기억합니다. 침대는 쉬는 곳이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됩니다.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면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나만 못난 것 같습니다. 나만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오히려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너무 많이 견뎠습니다.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과 마음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잠을 요구한다면 그건 정말로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쉬어야 나중에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당신의 호흡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당신을 돌보는 가장 소중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목이 뻐근하다고 말합니까? 어깨가 무겁다고 말합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말합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숨을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껴보십시오. 갈비뼈가 벌어지는 걸 느껴보십시오.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걸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가 내려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턱이 이완되는 걸 느껴보십시오. 손끝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호흡 하나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걱정은 미래에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막막한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일 당장 급한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갚을 방법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시 시작하기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호흡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이 이어진다는 것은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에는 바람이 통하는 틈이 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결국 봄이 됩니다. 아무리 깊은 밤도 결국 아침이 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평생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해서 농사를 망쳤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씨앗이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빚도 생기고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견디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포기하고 싶지 않냐고.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해는 매일 뜹니다. 그러니 나도 매일 일어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가 걱정되지 않냐고.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만 살겠습니다. 오늘 해가 뜨면 일어나고 오늘 해가 지면 눕겠습니다. 이 노인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밤이 오면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다음 해에도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농사를 망쳤지만 다음 해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비가 왔습니다. 싹이 돋았습니다. 곡식이 익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수확을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은 눕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큰 계획은 낮에 세우면 됩니다. 밤은 그저 쉬는 시간입니다. 몸을 뉘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잠만 잔다고 뭐가 달라지나? 맞습니다. 잠을 잔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잠을 잔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야 내일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잠을 자야 내일 생각할 힘이 생깁니다. 잠을 자야 내일 버틸 힘이 생깁니다. 잠을 자야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잠을 자야 사람을 만날 힘이 생깁니다. 잠을 자야 전화할 힘이 생깁니다. 미국의 시인 랠프 왈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희망보다 더 큰 노예 제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건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힘들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직선이 아닙니다. 삶은 곡선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지금 바닥인 것 같아도 언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밑바닥이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길어도 계절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새벽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해는 반드시 뜹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겁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올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가슴이 뭉클한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눈물은 약한 게 아닙니다. 눈물은 마음이 꽉 차서 넘치는 겁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참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두십시오.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두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울고 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울고 나면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내는 빗물 같은 겁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밤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입니다. 마라톤 선수들도 중간에 물을 마시고 호흡을 고릅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완주를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잠시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한 걸음만 남겨두면 됩니다. 종이에 3가지를 적고 오늘 밤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한 번 잘 자는 것이 내일을 바꿉니다. 내일 하루가 바뀌면 모레가 바뀝니다. 모레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뀝니다.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고, 하루를 책임져 온 사람이었고, 어떤 날은 자신을 뒤로 미루면서도 끝내 오늘까지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뻔했지만 일어났습니다. 무너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하고 계십니다. 돈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숫자가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버텨왔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책임졌는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영상을 만든 사람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밤을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 누군가도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도 돈 걱정에 뒤척이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도 내일이 두렵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당신을 위한 마음은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이 편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걱정을 모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당신 곁에서 함께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이 영상을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몇 번이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조금 덜 외롭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 이 영상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당신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평안이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라시는 기운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기운이 머무는 순간 채널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힘든 밤에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